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수소가 이제 저거 잘못된 수소가 미래 에너지다 그 얘기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모 기업에 가서 제가 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 쪽으로 했던 것이 이제 보면은 2003년도 12월 24일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 비전을 제시하고 수소 경제 진입을 위한 미래 기술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 이제 보고했던 것이 최초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에너지 미래 전략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이제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탈석탄, 탈온전으로 결정된 만큼 이에 따른 논의가 좀 활발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도에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처음으로 타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수소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짤 때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수소 자동차 청와대까지 달릴까 뭐 그런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 뭐 물로 간다 그랬는데 실제는 이게 이제 현실이 아니었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수소 충전을 직접 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는 이제 수소 충전소를 2018년도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9년도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 정부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작년에는 한국판 뉴딜 그래가지고 디지털 산업하고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미래 먹거리로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 쪽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린 뉴딜 쪽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제 수소 쪽으로 제로 에너지와 선언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저탄소 녹색 산단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 등에 대한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이제 우연히 내러티브 넘버스라는 이 책을 제가 이제 뉴욕대 어스워스 다모다라이라는 분이 썼던 것인데, 이제 이게 보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해서 스토리텔러를 굉장히 활발하고 있고, 또 숫자나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넘버에 대해서 굉장히 치우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책에서도 보면 이제 내러티브하고 넘버가 충돌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수소다. 우리나라 굉장히 수소에 대해서는 미래였고 하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숫자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어디서 갖고 온 숫자인지도 모르게끔 발표하는 것들을 상당히 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하고 우리가 내러티브라는 것하고 넘버가 같이 일치를 해야지 정말로 그게 이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2015년도 이제 수소 원전의 해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일본 이제 TV에서 제가 이제 출장 가서 봤는데 보니까 뭐 세계 에너지 4등이 뜨냐 그러면서 러시아는 천연가스라고 유럽 쪽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크들은 이제 원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국은 원전으로 가고, 미국은 셰일가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뭐 등등을 하면서 호주는 갈탄을 갖고 수소로 만드는. 그래서 일본은 저 수소로 미래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2018년부터는 이제 수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쪽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이와탄이라고 수소 자동차 쪽이나 이 수소 생산으로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뭐 충전도 직접 해봤고,
그다음 수소 자전거, 그다음에 미라의 차도 이렇게 이제 타보면서 저도 이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상용하는데 에너지는 뭘까요? 첫째, 인프라가 돼 있냐?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가 보급이 될까? 수소 충전소가 설치가 원만한지,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발전소 같은 것도 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애로점으로 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수소를 배제한 정말로 그린 수소로 가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현재 가장 흔한 방법이 이제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을 리포밍하는 공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을 전기분해하는 기법이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울산이나 여천이나 대산에서 그 석유화단지에서 나오는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1번을 블루수소라고 이걸 그린수소라고 합니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산업에 이제 그 흑망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종속돼 갖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기존의 석유 산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화수소 개질이라고 수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탄화수소는 뭐 천연가스나 LNG나 석탄이나 등과 같은 탄화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물을 전기를 분해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데 어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런다고 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석탄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린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2020년도 수소를 보니까 그레이 수소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근데 이제 우리 그린 수소는 여기 앞에도 써놨고 0.1% 수준으로서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그린 수소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린 재생에너지 증대가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 쪽에서 보면은 학계하고 기업 50여 곳이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건 이제 수소 자동차 얘기가 있고, 연료전지는 발전용이 어쩌다, 가정용은 이만큼 오겠다. 단가는 지금은 한 6,000원 하는데 3,000원 정도 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너무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죄송합니다. 잠깐 전에 나갔습니다. 외국 기업들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일본은 보면 호주 또는 사우디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를 액화해서 가져오고, 또는 호주에서는 갈탄 같은 걸 해서 수소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보면은 신에너지는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화하는 것이 신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건 이렇고, 근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편의상 부르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에너지는 이거고 재생에너지는 이거라는 것을 알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수소 경제를 해갖고 에너지하고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지금 한다. 한때는 태양광을 하다가 갑자기 2019년부터 이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쪽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석유하고 석탄, 가스를 배제한다는데, 최근에도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 뭐 충청도 서천 쪽 같은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걸 지금 이제 준공을 해갖고 올 7월부터인가 가동을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소라는 것 또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수소 경제를 활발하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게 탄화수소 개질의 탄화수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수전해를 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만의 어떤 수소 경제가 전민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수소에 대해서 정작 지식이나 뭐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뭐 산악, 연,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소 마당이 펼쳐져야 돼. 진정한 수소 경제가 어떤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수소 경제를 확대함으로써 수소 생산 기반을 갖춘 특히 외국 기업들만 지금 배를 불려주는 꼴이다.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것도 사실상 우리나라 기술이 거의 없다. 그래서 특히 또 보면 요새 이제 대기업들이 요새 뭐 너나 나나 뭐 수소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쭉 하나같이 보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이제 현대 같은 데는 이제 차도 만들고 연료전지도 만들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은 포커스를 쓰고 있는 것을 수소로서 환원제철을 만들겠다. 뭐 SK도 이렇게 이제 말들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수존회로 가는 것이 이 수존회를 어떠한 그린 수존을 어떻게 만드냐가 지금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뭐죠? 어떤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전기분해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 최근에는 이렇게 태양광도 투명 태양광이 나왔다니. 근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빨리 좀 이런 쪽으로도 뭔가 좀 기술이 좀 보급이 돼야 될 거다, 개발이 돼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도 우리가 생활 수소 분야 쪽도 다양하게 45개 분야 정도를 지금 이제 수소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 수소 스타트업 기업 육성, 그 다음 민간 자격증 교육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